결국 우리 민법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렇죠. 어떤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구별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구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어디에 기술이 돼 있다? 그렇죠. 하나는 법조문, 또 하나는 판례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제가 이제 법대 대학원 수학했을 때 그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그래서 그 연구실에 찾아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민법 법 조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찾아내려고,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노 교수님도 어려운데 우린들,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 구별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뭔가 이게 법조문하고 판례를 보면은 와닿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이제 기출 문제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관련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수험생의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기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딱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틀리죠. 그러면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이제 구별하는 그런 성숙함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새로운 테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권 대리에 이어서 이제 무권 대리,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인 말 그대로 진짜 무권 대리하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라는 게 또 있죠. 광의의 무권 대리 중에 표현 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 표현 대리부터 한번 보죠. 자, 한 거는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표현 대리입니다. 59번째 테마이고요. 이것도 A급이죠. 자, 여기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 표현 대리 행위, 즉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표현 대리는 세 가지로 구별이 되죠. 125조의 표현 대리인 표시 대리, 126조의 표현 대리인 월권 대리, 129조의 표현 대리인 소멸 대리. 이러한 표현 대리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뭘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앞에 유권대리, 뒤에 무권대리보다는 사례보다는 우리 판례 결론 있죠. 끝말.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이런 판례 결론을 묻는 그런 패턴이 많습니다. 우리 기출을 쫙 분석해 보면은,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많이 묻는 것은 주로 이제 무권 대리가 사례 문제를 많이 묻고요. 표현 대리는 오히려 그 판례 결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쉽죠. 자, 그러면은 그 법률 효과는 기본적으로 유효다. 유효입니다. 광의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무권 대리죠. 그렇지만은 유효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효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본인이 선의 앤드 무과실한 상대방에 대해서. 따라서 이 상대방은 자기가 표현 대리를 본인에게 주장해서 너 책임져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의면 족하지 않고 무과실까지 요한다는 거. 앞에 우리 의사표시 우리 107조부터 해서 110조 비진임부터 사기강박까지는 그 상대방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의면 좋겠죠. 무과실 필요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이거는 무과실까지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표현 대리 이 법리, 법 조문들은 선의 앤드 무과실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 대리는 선의 앤드 무가시란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딴 놈들은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25쪽부터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이 125조, 126조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9조의 표현 대리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판례 결론은 286페이지 날개 박스에 보시면은 자, 거기 표현들이 판례가 돼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판례의 결론, 끝말, 부정문인지 긍정문인지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5조 표현대는 우리가 표시대리라고요. 126조의 표현대리는 고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우리 월권대리 이렇게 부르죠.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한다. 근데 기본 대리권은 우리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권, 법정 대리, 대표적인 게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죠. 뭐 표현 대리마저도 관계없어요. 특히 뒤에 이제 소멸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돼서 될 수가 있다. 사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우리 287페이지 날개 박스를 한번 보실까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월권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겠습니다. 판례 결론. 앞에 125조 관련 판례도 여기 기술이 돼 있죠. 날개 박스에 287페이지. 자, 거기에 없는 거 하나만 제가 적어놨어요. 요건데 대법원 판례 우리 2007-23425죠. 2007-23425를 쳐보시면은 자, 결론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즉 125조 표현대리, 표시대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정문이 옳은 보기가 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없다, 뭐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론들. 자, 그렇게 다시 126조로 한번 가보죠. 자, 월권 대리에서 이 월권 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이 어떻게 선의 앤드 무과실해야 돼요. 이 선의 앤드 무과실을 우리 법조문에는 정당한 이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의 앤드 무과실이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9조의 표현들이 소멸대리가 또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뭘 통해서? 그렇죠. 뭐니 해도 사례. 자, 그래서 우리 기출에 있는 사례를 하나 끌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표현대리 사례입니다. 자, 갑이 엑스토지 소유자하고 본인이에요. 그래서 을한테 대출,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대리인이 뭐예요? 대출 대리는 거예요?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병한테. 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OX를 결국 뭐예요? 구별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표현대리 중에서 우리 126조 표현대리인 월권대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출대리권, 기본대리권이 인정되겠고요. 자, 그러면 대리인하고 병하고 한 매매, 이게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이 되려면, 그래서 병이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매매가 유효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뭐예요? 상대방 제3자라고도 하죠. 우리 법조문에서는 절대 또 다른 제3자 병이 예컨대 정한테 팔았다. 그랬을 경우에 얘는 전득자가 되죠. 얘는 여기 이 제3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유효해야 되고 병이 선인도 무과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즉 유효하지만, 즉 무효면은 선의인도 무과실하자면,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은 무효니까 그런 경우 무효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병은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병은 선의인도 무과실해야 되죠. 근데 그 판단 시점, 정당한 이유라고 그랬죠. 그 판단 시점이 어디다? 월권 대리인이시다.
요때다 매매 시. 자,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병이 알았어요. 매매 대리권 없음을 얘한테 알았어요. 그 악의가 돼버렸죠. 자, 그런 경우에 이 월권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지가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연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직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보호받으니까 성립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보호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출을 보시면은요. 대부분 우리 기출 292페이지 보시면은 대부분 다 보니까 표현대리는 판례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시 29회 때도 표현대리, 월권대리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표현대리, 월권대리만 묻지 않고 전체 종합해서 묻거나 아니면은 뭐에 좀 쉴 타이밍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9번째 출제 테마 표현대리 정리해 보았습니다.